본격적으로 7월 30 오늘자의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최종적인 협상안을 내놓아라 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8월 1일부터 관세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거다 라고 언지되고 있다 보니까 그 전에 확실한 협상안을 내놓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내용을 살펴보면은 한국은 1000억 달러 플러스 알파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4천억 달러의 투자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간극을 어떻게 좁혀나갈지 여부가 결국은 협상이 가장 중요한 맹점일 것 같은데, 어제 기사를 보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협상에 조금 도움을 주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는 31일 날 베센트와 한국의 1대1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일정을 보고 나서 증시의 여파를 보면서 보유 종목이든 신규 종목이든 조금 이제 돌릴 수 있는 부분들은 돌리는 게 중요하겠다. 오늘까지는 저희도 좀 신중한 자세를 보이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전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포트에 좀 깔아둘 종목들을 깔아둔다고 종목수를 늘리고, 이번 주에는 지금 막 본격적으로 매수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물론 이제 불확실성이 꽤나 높은 장세 속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것들은 분명히 재료가 시장에서 부각이 크게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크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고 시장에 변수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기에 크게 잃을 수 있다는 뜻의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깔아둔 것과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은 구분을 해서 봐야 합니다. 지금 불확실성이 강한 시장에서 돈이 들어온다는 거는 시장과 연관을 지어봐야 되니까. 그렇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같은 장세에서 빠른 매매를 제가 하고 싶은 생각은 사실 없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빠르게 매매를 하면서 익절할 거는 빠르게 익절하고 손절할 것들은 손절하면 되잖아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조급할 이유가 없어요. 6월달, 7월 초중순까지 분명하게 벌어둘 만큼 벌어두었고, 지금은 이제 그 다음 순환을 기대하면서 차분히 깔아둘 종목을 깔아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장세의 흐름을 보는 게 훨씬 안전하지, 굳이 빠른 익절과 손절을 막 돌려가면서 매매를 할 이유와 그럴 조급 심리를 가질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익절과 손절을 반복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과정보다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꾸준히 사갈 건 사가면서 수익을 내는 게 지금은 훨씬 현명한 장세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부터는 또 어떻게 될지 우리가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월달 장세에 대해서 제가 조만간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긴 드릴 건데, 이건 아무래도 7월 말일 그리고 8월 1일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여부를 보면서 우리가 좀 전략을 세우는 게 현명하겠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7월 30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을 방문했잖아요. 어제 오후에 출국을 했다고 제가 기사 확인을 했는데, 국가 간의 합의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기업인이 참여를 한다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해외에 대한 추가 증설이나 투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하고, 테일러의 신규 파운드리 공장 건설도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 국면이잖아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정이 돼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것들이나 지금 준비하는 품목들을 보면은 주로 모바일, IT 기기에 이어가지고 이제 고성능 AI에 대한 파운드리로 발전해가는 와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게, 당연히 이제 최근에 테슬라랑 계약을 한 거에 대해 그의 연속성을 이어가지고 우리가 고성능 AI에 대한 캐파가 늘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두 번째로는 미국 근처에는 지금 미국에서 판매하는 가전제품 공장이 많아요. 멕시코를 비롯해가지고. 근데 미국에는 가전제품 공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초에도 제가 좀 알아보니까 삼성전자가 가전제품 공장들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하는데, 그의 연속성이 있는 내용들이 좀 언급될 수 있을지, 즉 어떤 방향으로든 추가 증설에 대한 기대가 더 확인될 수 있을지 여부를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주식시장이랑 연계해 본다고 하면 당연히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장비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로봇을 비롯한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관련주와 연결고리를 잡아볼 수가 있겠는데, 역사적으로 항상 증설이 나온다라는 거는 그 업종에 대한 장비주가 스타트를 끊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해볼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점점 이제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하반기 반도체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드렸고, 부각되고 있는 그 분위기가 점점 이제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테슬라랑 대규모 계약을 공시하면서 개인 투자자 열의 8, 열의 9은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깜짝 놀란 게 뭐가 있냐면은, 삼성전자가 직접 매수한 기업, 지분을 보유해서 곧 추가 수주가 나와야 되는 기업, 이런 식으로도 팔아먹는 놈들이 있는데, 정말 재미난
일들이 많은 주식시장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분을 취득하고 있는 국내 상장 기업, 국내 반도체 기업 제가 알려드릴게요. 보고서만 볼 줄 알면은 1분이면은 모두가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자, 네이버 주식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삼성전자 보잖아요. 여기서 그러면은 정기 공시를 이렇게 봐보세요. 분기 보고서, 사업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사업 보고서를 클릭하고 여기서 쭉 아래로 내려요. 그러면 여기서 연결 대상 종속회사 현황, 그리고 계열회사 현황, 타법인 출자 현황,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회사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는 타법인 출자 현황에서 본다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상장 반도체 기업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죠. 원익홀딩스의 지분이 몇 프로고,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뭐 SNS텍, YC, 뉴파워플라즈마 등등 이렇게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어렵다고 생각하고 막 접근하지 못하는 걸 누군가가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곧 반기 보고서가 나올 거예요. 이게 분기 보고서는 안 나오고 반기 보고서랑 사업 보고서에만 지분 현황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지난 사업 보고서랑 이번 반기 보고서의 지분율을 비교할 사람들은 비교를 해보면서 이쪽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잡으실 분들은 잡아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끝! 1분도 안 걸립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이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웃으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내일 만나요, 여러분. 안녕!